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첫 번째는 내가 그냥 상대를 사랑할 뿐이지 사랑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서로가 안 맞는 것을 전제로 하고 출발해서 앞으로 서로 맞추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내 고집으로 그에게 무엇인가를 윽박지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란 사물을 인식할 때 자기를 기준에 놓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기준에서 세상을 인식하고 남편은 남편 기준에서 세상을 인식하고 자식은 자식 기준에서 세상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의 행위에 대해서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가 성질을 낼 때도 내가 편안해집니다. 좋지 못한 인연으로 만난 사람이라도 내가 좋은 마음을 내면 그 인연이 바뀝니다. 세상에는 본래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꽃을 사랑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산과 바다를 사랑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세상의 무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사랑받으려 하면 미움이 생기고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죽도록 사랑해야 하고 너 아니면 죽는다는 식의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는 것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면 거기서부터 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 따뜻하게 해주다 보면 정이 들고 고맙고 눈물이 나고 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별것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 자신이 만든 상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직장에 다니는데 학교 생활이 괴롭고 직장 생활이 괴롭고 결혼 생활이 괴롭고 자식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자기 자신을 먼저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속박하고 괴롭히는데 누가 나를 해방시켜주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도 꽁꽁 묶여 괴로움에 빠져 있는데 그 누구를 기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의 시작은 언제나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냥 놔두세요. 어떤 문제로 고민하거나 망설일 때 머리가 아프면 그냥 놔두세요. 좁은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그 괴로움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차분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면 마음이 밝아지면서 해결책이 보일 수 있습니다. 분별심 내지 말라는 말은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알바 아니라는 식으로 세상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그 판단에 의해 행동을 합니다. 저마다 각자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런 다양한 생각과 행동들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분별해 자기 마음의 괴로움을 만드는 어리석음을 짓지 말라는 것이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 말고 내버려 두는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도 자기 마음이 괴로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삶은 이미 우리 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모든 문제와 고뇌를 괴로워하기보다는 감싸 안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습니다. 뛰어넘으면 승리를 하지만 걸려 넘어지면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을 세웠으면 어떤 장애가 있더라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장애는 항상 있지만 뛰어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담배를 끊을 때가 어렵지 끊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장애를 넘고 보면 장애란 본래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두세 번 장애를 넘는 경험을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대응할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모습 그대로가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봄에 새잎 나는 것도 예쁘지만 여름에 잎이 무성한 것도 보기 좋고 가을에 알록달록 단풍 지는 것도 보기 좋습니다. 단풍이 또 떨어져서 가랑잎이 되어 발 아래 밟히는 그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이 열반입니다. 머리가 희끗희끗, 얼굴이 쪼글쪼글 이렇게 늙어가는 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첫 번째는 내가 그냥 상대를 사랑할 뿐이지 사랑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서로가 안 맞는 것을 전제로 하고 출발해서 앞으로 서로 맞추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내 고집으로 그에게 무엇인가를 윽박지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란 사물을 인식할 때 자기를 기준에 놓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기준에서 세상을 인식하고 남편은 남편 기준에서 세상을 인식하고 자식은 자식 기준에서 세상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의 행위에 대해서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가 성질을 낼 때도 내가 편안해집니다. 좋지 못한 인연으로 만난 사람이라도 내가 좋은 마음을 내면 그 인연이 바뀝니다. 세상에는 본래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꽃을 사랑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산과 바다를 사랑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세상의 무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사랑받으려 하면 미움이 생기고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죽도록 사랑해야 하고 너 아니면 죽는다는 시기,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는 것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면 거기서부터 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 따뜻하게 해주다 보면 정이 들고 고맙고 눈물이 나고 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별것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 자신이 만든 상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직장에 다니는데 학교 생활이 괴롭고 직장 생활이 괴롭고 결혼 생활이 괴롭고 자식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자기 자신을 먼저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속박하고 괴롭히는데 누가 나를 해방시켜주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도 꽁꽁 묶여 괴로움에 빠져 있는데 그 누구를 기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의 시작은 언제나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냥 놔두세요. 어떤 문제로 고민하거나 망설일 때 머리가 아프면
그냥 놔두세요. 좁은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그 괴로움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차분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면 마음이 밝아지면서 해결책이 보일 수 있습니다. 분별심 내지 말라는 말은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알바 아니라는 식으로 세상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그 판단에 의해 행동을 합니다. 저마다 각자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런 다양한 생각과 행동들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분별해 자기 마음의 괴로움을 만드는 어리석음을 짓지 말라는 것이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 말고 내버려 두는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도 자기 마음이 괴로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삶은 이미 우리 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모든 문제와 고뇌를 괴로워하기보다는 감싸 안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습니다. 뛰어넘으면 승리를 하지만 걸려 넘어지면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을 세웠으면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장애는 항상 있지만 뛰어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담배를 끊을 때가 어렵지 끊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장애를 넘고 보면 장애란 본래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두세 번 장애를 넘는 경험을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대응할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모습 그대로가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봄에 새잎 나는 것도 예쁘지만 여름에 잎이 무성한 것도 보기 좋고 가을에 알록달록 단풍 지는 것도 보기 좋습니다. 단풍이 또 떨어져서 가랑잎이 되어 발 아래 밟히는 그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이 열반입니다. 머리가 희끗희끗, 얼굴이 쪼글쪼글 이렇게 늙어가는 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의 이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 행복하시길 책걸음이 함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